여기 써있죠? 홍콩 고궁문화박물관입니다. 주제가 까르띠에 앤 워먼, 아주 유명한 셀럽들이 소장했던 주얼리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공주, 여왕, 영화배우, 기타 등등의 이렇게 소장했던 제품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재밌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죠. 죄송합니다. 세큐리티. 총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죠. 도난 예방. 입구. 인터런스. 네. 땡큐. 이곳은 9개의 전시관이 있는데요. 보통 1부터 7까지는 일반 전시실이고 8, 9가 스페셜 전시관입니다. 오늘 제가 관람하게 될 까르띠에는 8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위군요. 멋지다. 이곳에서 잠깐 얘기를 할까? 까르띠에 얘기를 잠깐 하면 생각보다는 좀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1847년도에 매종을 스승으로부터 인사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손자부터 루이 까르띠에부터 사실 까르띠에의 어떤 전체적인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시작이 됩니다. 런던에도 오픈을 하게 되고 뉴욕에도 오픈을 하고 그 전이긴 합니다만 이탈리아에도 오픈하게 되면서 약간 유럽 전역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게 까르띠에죠. 물론 지금은 리치몬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더 좋은 주얼리를 만들고 있겠죠. 오늘은 그 역사의 시간으로 한번 제가 보면서 까르띠에 디자인들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정말 하이 주얼리가 됐는지 누가 그렇게 까르띠에를 사랑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들어가시죠. 이게 에드워드 7세가 1902년도에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까르띠에의 27개의 왕관을 제작을 의뢰받게 돼요. 대관식에 쓸 영국의 티아라를 제작해주면서 이제는 거의 가장 탑이 로열 브랜드가 돼버리는 그런. 빅토리아 시대의 브로치들 1800년도 후반, 중반 시대에 가장 유행한 디자인이라고? 에드워드 7세의 왕후가 사용하던 브로치. 다는 아니지만 소도비 경매라든지 옛날 책자의 패션 얘기할 때 많이 받던 제품을 실물로 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 홍콩 분들은 주얼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 브로치들은 아까 빅토리아 시대를 넘어서 1900년도 초반 20세기 들어서부터 시작한 브로치들이 조금 더 작아지고 사실 조금 더 아르데코라고 그러지. 약간 방금 전 거는 막 레이스가 막 휘날리는 거라면 지금은 막 정형화된 삼각형, 사각형, 좌우 뒤층이 확실한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된 디자인 변화를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도 공부해 두면 언제든지 시대는 돌아서 이런 형태가 또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다르네. 1940년도를 지나서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장미 모양이라든지 형태를 좀 더 조각낸 형태.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때 불가리전 했을 때 느낌과 또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또 약간은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를 지나서 20세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댄서들의 춤에 맞춰서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은 스톤들을 많이 이용한 형태의 디자인들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팔찌든 목걸이든 이어링이든 그렇지. 사실 그러네. 19세기 후반 중반서부터 20세기까지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왕족들의 어떤 형태, 뭐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국가적인 패권까지도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1900년도 초반에 여성들이 약간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서 담배를 피는 것 자체도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심했었잖아. 차라리 이렇게 주얼리로 화려하게 모양을 주고 그런 주얼리들을 쓰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성들의 어떤 핍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행동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표현을 아예 해줘서 자랑스럽게 담배를 펴라? 이래도 되나? 이쪽에서 찍으면 그렇게 되겠네? 봐. 한번 해봐봐. 와우. 엑셀런트. 오케이. 잘 왔어? 응. 예쁘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야, 정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전번에 불가리전에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자유스럽게 내 마음껏 주얼리들을 쓸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게 부러워. 일단 이거 이탈리아에서 봤던 그 형태의 디자인인데 까르띠에가 먼저네. 지금 보이시는 모든 제품들은 이제부터 뉴욕을 기반으로 한 까르띠에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930년도 이전에는 왕가라 왕실 귀족들을 위한 디자인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부호들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게 그래? 이때부터 젠더리스하게. 그러니까 약간 귀족들 자체는 여성스럽거나 극단적인 여성주의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남녀 구별을 조금 좀 없이 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유명한 소장가들의 디자인들이. 누구의? 데이지 펠로우스. 프랑스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교계의 여왕이었거든. 사교계의 여왕. 반클리프나 까르띠에의 유명한 셀러. 이 지금으로 치면 블랙핑크. 차면 최고의 유행이 되는 데이지 펠로우스.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제품 말고도 반클리프나 까르띠에에서 오더를 따로 한 거야. 그리고 가장 핫한 사교계 인사였기 때문에 하고 다니면 무조건 최고인 거지. 우리 봤었지. 소더비에서 이거보다 작은데 가장 최고의 주얼리라고 했던 건데 스톤이 작았지. 작았지. 이거보다 훨씬 작았지. 근데 이건 지금 사이즈가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뭐야 이게? 에이제이드. 근데 이걸 갖고 있었던 여자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 봐봐라, 허튼의 제품이야. 잘한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훨씬 더 귀한 부속들이 많아. 유명하지, $1 밀리언 베이비라고. 이게 그 턱받이 아니야? 맞아. 없어. 윌리엄 심슨스 부인이고 왕의 직위를 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간 세기의 로맨스라고 하는 프린세스 에드워드의 그 연인이었고. 이게 착용샷이 자수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야, 여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제품들이 많네. 이게 되게 유명하지. 사파이어를 이렇게 퓨마가 이렇게 잡고 있는 디자인 하기 시작하면서 까르띠에가 이제 퓨마를 해서 컨셉을 잡기 시작한 거야. 그 디렉터가 장 투생. 여기서부터 장 투생이 나오기 시작하네.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장 투생의 제품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까르띠에가 사실 유명한 거는 주얼리도 있지만 시계도도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시계 제품들도 좀 있을 겁니다. 까르띠에가 시계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손목 시계를 만든 회사야. 그전에는 보통 이렇게 차고 다니는 이런 회전 시계라든지 아니면 벽시계라든지 이런 시계가 대부분이었는데 손목에 차기 시작하는 시계로
네, 첫 번째가 까르띠에. 우리가 아는 까르띠에는 불가리아 하면 뱀. 세르펜티, 까르띠에 하면 퓨마. 여기 보면 1949년도에 펜더클립 브릿지를 처음 만들어. 1949년도에. 그때 가운데 있는 요 사파이어, 이게 스리랑카가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인도 부의 카슈미르 사파이어를 이용해서 저 디자인을 만드는 첫 번째 제품이야. 근데 완성도 봐, 미쳤지. 정말 표범의 완성도가 실물 같아. 윈저 공작 부인이 사실은 다이아몬드랑 사파이어를 이용한 브로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게 너무 크게 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다 히트를 하게 돼. 약간 맑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파이어가 지금 안 나와. 구부러진 거 봐봐. 약간 걸쳐있는 음. 예쁘지? 우리는 뭘 하지? 우린 돼지 할까? 불가리는 뱀이고 까르띠에는 표범이고 우리는 좀 강한 거 뭐 있지? 개? 미소? 강아지? 지금 브로치 가운데 거 보여? 저 브로치가 이번에 우리 이탈리아 갔을 때 이 디자인들이 계속 나왔어. 근데 이거 지금 1, 2, 3, 4 1945년도 제품이야. 1945년도 브러치인데 지금 저 디자인으로 지금 내가 올 연초에 이탈리아에서 본 제품하고 거의 비슷해. 1940년도 제품들인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하이주얼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 금을 잘 못 쓰게 만드는 시기에는 약간 이런 식의 금속의 형태를 이용해서 디자인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불가리도 그랬고 까르띠에도 그런 시기가 약간은 암흑시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동안 까르띠에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에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 3세가 다시 즉위를 하고 나선 다시 약간 사교계가 화랑이 돼. 프랑스가 문화의 중심이 되고 이 하이주얼리의 사치와 향락이 사실은 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부터 보통 디자인을 할 때 약간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을 크게 잡았었거든. 그러고 나서 1902년, 3년, 7년, 8년에 영국 왕실을 위해서 제작했던 그 티아라들을 납품하면서 아주 또 큰 제품들을 쓰다가 이제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금이라든지 플래티늄을 잘 못 쓰는 시대가 되면서 또 약간 좀 더 작은 금속을 또 쓰는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골고루라기보다는 조금 좀 절약하는 시간? 너무 예쁜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된 걸로 봐서는 20세기 들어서 여성의 인권들이 대부분 그전에는 세장 속의 여성을 새라고 생각했대.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는,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랑 뭐 이런 걸 주로 썼다면 조금 더 다양한 컬러의 주얼리를 쓰기 시작했고, 장투생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부터는 여성 인권을 약간 더 옹호하는 그런 컨셉의 디자인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서 아, 이런 식의 디자인들도 있구나, 내지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현재의 까르띠에 제품들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오로지 그 탱크, 뭐죠? 트링, 뭐 그런 거, 산토스 시계, 뭐 이런 거만 까르띠에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다양하잖아. 엘자베스 테일러의 수정품. 엘자베스 테일러는 원래 불가리가 더 맛이 많은데 에메랄드를 많이 좋아했다고 했는데 역시 뭐 까르띠에도 빠지지 않고 갖고 있는 루비. 까르띠에는 사실 더 유명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의 왕비야. 모나코 황태자가 칸 영화제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면서 청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해버린 거지, 영화 배우인데.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불가리전을 보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주얼리가 크거나 볼륨이 있는 그런 사이즈는 불가리전이 훨씬 더 컸고요. 대신 까르띠에전은 약간 역사적인 컨셉을 가지고 여성의 인권, 장신구로 인해서 그 당시의 가치관의 변화 혹은 그걸 응원한 까르띠에의 어떤 힘,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까르띠에는 아주 많은 셀럽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셀렉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우리 장신구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장신구를 보고 내가 즐겨야 되는 건데 어떻게 즐겨왔고 그 즐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한국에서도 이런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라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정서 이동우였습니다. 그치? 그렇게 뒤를 돌아. 아빠 김치 해봐. 아빠 김치 해봐. 아니 손으로 뿌이.